혈맥, 핏줄이란 뜻이죠. 김수용 감독 작품이고요. 무려 61년 전 영화입니다. 1963년작이니까요. 그러니까 흑백 영화인 거지요.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피난민촌 사람들의 척박했던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요. 신영균, 최무룡, 김지미, 김성호, 황정순, 조미령, 최남현, 주선태, 신성일, 엄앵란까지 당대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모두 나옵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작품상, 주연나무상, 조연나무상, 조연여우상까지 휩쓸어 유명세를 탔던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본 영화인데요.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배경이 된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살 수 있지 싶을 만큼 비참한 생활 환경이 불과 6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이구나 싶어지니까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최남현과 황정수는 재혼한 부부로 나오는데요. 딸인 엄앵란을 날마다 다글다글 볶는 바람에 늘 눈물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황정순이 노점상을 해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니 이제 서물이 되어가는 이붓딸을 이용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계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고산 일을 딸에게 가르치며 제발 술집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는 게 황정순의 닥달인데 무능한 아비 최남현은 제 딸이 계모에게 그렇게 볶이고 살것만 짹 소리도 못한 채 구들장 신세만 지고 있습니다. 복덕방이랍시고 간판을 걸어놓고 땅굴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김성호는 하나뿐인 아들 신성일에게 할로 오케이만 배워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 심부름이나 하라고 성화를 댑니다. 아 이놈아, 거기 들어가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 부스러기만 긁어 나와서 팔아도 팔자가 필 텐데 왜 그러고 있어? 그깟 놈의 양말장이나 팔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간? 신성일은 그러나 들은 척도 않고 허구한 날 약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거리를 누빕니다. 그 뒤를 엄앵란도 따라다니죠. 술집 작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양말 행상이 낫다고 생각하는 엄앵란을 황정수는 복장을 쳐가며 돌복가대지요. 그 옆집엔 신영균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에겐 어린 딸과 노모, 병든 아내와 일본서 대학까지 나와 빌빌거리는 동생 최무룡이 있지요. 일자리가 없으니 대학 나온 것도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적대기를 깔고 아내를 눕혀놓은 신영규는 허구한 날 돌아다니며 담배꽁초를 저어와서 그걸 팔아 호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병든 아내가 모가수 한 잔만 먹고 싶다며 그렇게 소원을 해도 사다 먹일 돈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판잣집도 임자 있는 집을 빌린 판이라 밀린 새 내놓으라고 주인이 닥달 하는 판에 응감생심 병원이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생활에 지친 그는 놀고 있는 동생 최무룡을 향해 쌍놈의 새끼 밥벌이를 해야지 지뿔도 없는 놈이 통일운동은 무슨 통일운동이가 라며 소리소리 질러대죠. 포탄 분해하다가 아주 많이 다치게 해 자리에 눕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며 최무룡도 형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는데요. 이놈들아, 싸우려고 네 북에서 그 고생하며 너무한 이라며 늙은 어머니는 탄식합니다. 이 판국에 술집 주모인 복혜숙은 김성호의 소원대로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그에게 안겨주는데요. 어중간한 나이에 호라비가 된 김성호는 여자가 가지고 싶어 안달을 해댔거든요. 주모는 그래서 젊긴 해도 벙어리인 조미령을 데리고 김성호에게
붙여줍니다. 머리를 구신 떡단지처럼 헝클인 조미령은 배나 채울 욕심으로 죽늘기인 김성호에게 심신을 의탁하는데요. 머리에 물동이 지고 물길로만 나가도 안절부절 그녀를 기다리는 그는 늦사랑에 빠져 조미령을 얼싸안고 난리도 아니지요. 임자, 우리 이제 남들처럼 살아봅시다래. 내 배고프디 않게 돈 벌어다 줄기니 라며 보물처럼 그녀를 아끼는데요. 밥 지어서 보리 미어 터지게 제 입에 붙어 쳐놓고 있던 조미령에게 그래 얼마든지 먹으라며 그는 싱글벙글입니다. 채무령은 요즘 어떤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서 데이트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름답고 날씬한 그 여인 김지미는 그러나 양공주입니다. 살기 위해 미군에게 몸을 팔던 그녀는 수입이 꽤 쏠쏠한데요. 이 사실을 안 채무령은 낙심을 합니다. 집안의 가난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히고 형 신영균의 폐악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가수가 먹고 싶다고 칭얼대는 형수를 보다 못한 채무령은 마침내 노동판에 나가서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채나면의 딸 앵나는 계모의 협박에 시달리며 곡통을 겪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계모는 술집에 취직을 안 할 바에야 이발사로 지내며 돈을 잘 벌고 있는 동네 못생긴 청년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 혈안이었거든요. 앵나는 신성일과 함께 영동포로 떠나는데요. 새 마누라 얻어 눈이 뒤집혀 있는 김성호에게 돈양깨나 얻어서 뛰쳐나간 그 신성일은 냅다 사이좋게 지내던 앵란을 데리고 가버린 것이지요. 김성호는 그러나 그 알량한 새 마누라 벙어리 조미령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멍청해 보이던 벙어리 여인은 어느 밤 남편의 돈주머니를 홀랑 벗겨서 주랭랑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착실히 복덕방을 해가며 돈을 모아 허리춤에 깨어차고 지내던 김성호는 낙담하다 못해 목에다 새끼줄을 걸고 자살할 마음까지 먹는데요. 때마침 찾아온 채나면에 의해 목숨을 건집니다. 채무령은 고생 중노동까지 해가며 모가수 깡통을 구해 집에 찾아오는데요. 아파서 신안고난하던 형수는 그러나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을 붙들고 열하는 채무령과 신영균, 양공주 김지미가 그런 집에 찾아오고 자기도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일단 집안일을 거듭니다. 곁에서 그 신영균 아내의 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우는 동네 사람들. 며칠 후 채무령과 신영균은 사이좋게 비새는 함석 지붕을 고치고 있는데 김성호와 채나면에게 편지 한 통이 전해집니다. 도망간 신성일과 앵란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두 사람은 영등포에 있는 방직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있다며 거기서 열심히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당장 영등포 방직공장을 찾아가는 두 영감님, 각자의 아버지를 만나 얼싸안고 우는 신성일과 앵란.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어른은 곧 식을 올려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 극은 끝이 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삶과 애환을 거짓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대단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했던 이북 사투리, 배우들의 열연, 우리가 아는 그 배우들의 젊은 모습 또한 흥미로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